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로이터, 삼성전자, TSMC 제칠 것, AI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간 시너지 폭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 내용의 한 줄평, 바로 이겁니다. 삼성전자가 AI 반도체의 이러한 성과 때문에 TSMC를 능가할 것이다. 가장 큰 배경으로는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술력의 결합이 나중에는 TSMC를 능가할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이야기는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시장에서 TSMC를 제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지금 파운드리를 만들고 있죠. 여기에 메모리 반도체 1입니다. 이러한 것으로 만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러한 결합이 향후 AI 반도체 시장에서 TSMC를 제칠 만한 큰 이유거리가 된다는 사실이죠. AI 반도체의 성능을 높이기 위해서는 메모리 반도체의 도움이 필수적이고 패키징 분야에서도 이 AI 반도체와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결합, 그래서 2.5D, 3D, 그리고 3.5D로 나오고 있는 패키징까지 이러한 결합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로이터, 삼성전자 TSMC 제친다, AI 반도체, 메모리 파운드리 시너지 폭발입니다. 지금 로이터 통신이 향후에 삼성전자가 TSMC 파운드리 부분에서 TSMC를 제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지난 9일 이런 발표를 했죠. 인공지능 반도체, 특히 AI 반도체의 열풍이 지속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으로 더욱 주목을 받고 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고객사들이 AI 반도체를 만드는데 반드시 여러 협력사를 거쳐야 되는 상황. 특히 AI 반도체가 만들어지게 되면서 HBM, DDR5X 이러한 것들을 만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전자는 AI 반도체에 필요한 모든 솔루션, 즉 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 패키징 이 모두를 원스톱으로 진행이 가능하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는 AI 반도체에 여기에 그 메모리 반도체 결합까지 패키징까지 원스톱으로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지금 로이터 통신은 삼성전자가 TSMC를 제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TSMC를 넘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멀지 않은 시점에 인공지능 반도체 리더로 평가받는 TSMC를 뛰어넘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제시를 했습니다. 현재 TSMC는 여전히 AI 반도체 시장에서 패러다임 바뀌고 있어도 AI 반도체까지 특히 지금 엔비디아의 AI 반도체까지 독점하고 있으면서 큰 수혜를 얻는 기업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대형 IT 기업을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 서버 구축이 필요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TSMC는 첨단 미세 공정 파운드리 가동률을 높여서 이에 대응하고 있기 때문이죠. 특히 4나노, 5나노, 그리고 3나노까지도 이 모든 것들이 지금 TSMC를 중심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TSMC 극복에 실패했던 삼성전자를 봐야 돼요. 로이터는 이재용 회장이 이끄는 삼성전자는 오랜 기간에 걸쳐 파운드리 사업 분야로 사업 다변화를 시도를 했지만 TSMC의 지배력에 타격을 입히는 데 대부분 실패를 거두고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D램과 낸드 플래시 등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는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파운드리 시장에서는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TSMC의 점유율의 절반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결국 점유율 확장에 제동이 걸리고 있고 지금 현재 보면 점유율이 계속적으로 빠져가는 이러한 현상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로이터는 이러한 상황이 곧 바뀔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점, 왜 로이터는 삼성전자의 상황이 바뀐다고 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메모리 반도체의 1위인 삼성전자이기 때문입니다.
AI 반도체는 반도체 패러다임을 전환시키고 있다라는 점을 지금 로이터 통신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파운드리를 통해서 만들어진 메모리 반도체 칩을 메모리 반도체의 결합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죠. 지금 보시면 전체적인 AI 반도체의 성능을 제대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많은 메모리 반도체가 탑재가 돼야 되고, 이 탑재가 되어야 될 때 더 빠른 반도체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HBM과 같은 지금 적층형 메모리 반도체까지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파운드리에만 특화된 TSMC에게도 위기가 찾아올 수 있다라고 로이터 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이터 통신은 지금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2.5D, 3D, 3.5D 패키징에 주목을 해야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AI 반도체 전원으로 2.5D, 3D, 3.5D 패키징에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2.5D와 같은 경우는 2D의 확장형입니다. 즉 CPU, GPU와 같은 것을 가운데 놓고 옆에 인터포저를 이용을 해서 여기 HBM이나 아니면 DDR을 붙여서 만드는 거죠.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의 패키징, 한꺼번에 합쳐진 패키징이 이제 주요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2.5D, 3D, 3.5D를 조금 봐야 되는데, 자, 우리가 삼성전자는 아이큐브와 같은 경우를 지금 2.5D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2.5D를 보면 로직 반도체라고 여기 불리고 있는데, 이 로직 반도체는 CPU와 GPU, MPU 이러한 것들이 중간에 놓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기 HBM이 놓이는 것을 지금 2.5D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면 로직 반도체와 로직 반도체 같은 레이어 상으로 지금 이렇게 합쳐지는 것을 2.5D라고 하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 이러한 실리콘 인터포저를 이용한 지금 결합을 2.5D라고 하고 있습니다. 3D는 좀 다르죠. X큐브로 지금 삼성전자는 명명하고 있는데, 이 로직 반도체 위에 여기에 지금 캐시 메모리가 보통 달리죠. 캐시 메모리가 지금 위에 올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 반도체에 영향을 주면서 속도를 높이는 게 3D입니다. 그리고 3.5D가 있는데, 3.5D는 2.5D와 3D의 결합이죠. 이게 다시 말하면 캐시 메모리를 올려서 지금 CPU나 GPU 성능, MPU 성능을 더욱더 높이고, 여기에 인터포저를 이용을 해서 여기 H큐브를 더 다른 것을 지금 3.5D로 지금 나오고 있는데, 향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3.5D로의 전환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은 3.5D로 넘어가는 상황이 이제 곧 발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삼성전자가 이러한 2.5D나 3D나 3.5D에 대해서 더 패키징에 유리하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와 같은 경우는 이미 자기 규격이 정해져 있지만, 이 규격 안에서 자기에서 최대한 이러한 기능을 뽑아낼 수 있는 패키징을 더 만들 수 있는 유리한 입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로이터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TSMC와 삼성전자는 무엇이 다른가?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로이터는 지금 TSMC가 패키징 분야에서는 선두주자이지만 시스템 반도체 제조 기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이 약점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시스템 반도체, 즉 파운드리 부분과 메모리 반도체, DRAM과 낸드 플러시, HBM의 기술을 모두 자체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하나로 조립하는 패키징 조립 기술을 모두 다 확보한 것이 장점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로이터는 삼성전자가 지난해 선보인 3D 패키징 기술, 즉 메모리 파운드리로 불리고 있는 MPU, GPU, CPU 이 위에 지금 메모리 반도체를 올리는 3D 패키징 기술이 TSMC와 비교해 기술적인 우위를 보인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 인텔도 이 기술을 적용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TSMC는 여러 종류의 반도체를 완전히 수직으로 쌓는 패키징 기술의 상용화를 못했지만 삼성전자는 이를 구현할 수 있는 역량을 선보였다라는 거죠. 왜? 삼성전자는 이미 이러한 파운드리를 가지고 있고 파운드리 위에 메모리 반도체를 수직으로 쌓을 수 있는 능력을 선보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점입니다. 결국 이런 여러 가지 점이 패키징 단가에서도 삼성전자가 유리하다라는 입장인데 로이터는 이렇게 분석하고 있어요.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전자가 시스템 반도체와 메모리 반도체를 모두 대량 생산하고 있고 이를 더 나은 방식으로 패키징에 공급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를 동시에 진행하며 이는 향후 패키징 단가에도 더 유리할 수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결국 올해 메모리 반도체 부분에서는 호황이 있을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2023년에 실적 부진을 겪었던 삼성 반도체 사업부가 올해 메모리 반도체 호황을 통해서 어느 정도 회사의 이득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결국 향후 파운드리 부분이나 메모리 반도체 결합 이러한 지금 R&D 사업에 더욱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는 2023년 실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즉 DRAM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 침체로 부진한 한 해를 보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면서 2024년은 메모리 업황 회복세가 본격화되면서 강력한 실적 반등이 전망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리 반도체 업황 회복 이것은 결국 삼성 반도체의 성과가 늘어나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거고 결국 삼성전자는 여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을 가지고 파운드리, 고사양 메모리, 패키징 분야에 대한 기술 연구 개발, 생산 투자를 적극적으로 집행할 수 있는 여유를 마련하게 될 것이다. 결국 향후 많은 돈을 더 벌 수 있는 올해의 상황인데 이 올해의 상황이 결국 삼성전자가 향후 미래의 발판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를 투자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로이터는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가 해소가 되면서 삼성전자는 게임 체인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반도체 패키징 기술을 확보하는데 더욱 힘을 받을 수 있게 됐다라고 지금 바라보면서 결국 삼성전자는 2.5D, 3D, 그리고 3.5D의 기술 개발에 더욱더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바로 이겁니다. 로이터 통신이 말하고 있는 것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삼성전자가 메모리 반도체의 강자이기 때문에 지금 향후 MPU 그리고 GPU, CPU를 만들 때 가장 최적화된 이 메모리 반도체를 가지고 가장 최적화된 기능을 뽑아낼 수 있고 성능을 뽑아낼 수 있는 반도체를 만들 수 있다. 결국 이는 반도체 성능의 최적화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향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을 봤을 때 삼성전자가 결국 이 분야, 패키징 분야를 봤을 때만 해도 전망이 밝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이러한 현상이 지금 로이터 통신의 이러한 전망대로 흘러가게 될지 그리고 제가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했었던 것은 이러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최적화된 인터포즈를 개발할 수 있고 이런 회로를 더욱더 그릴 수 있고 BSPDN 기술도 지금 선택을 하면서 지금 간섭 현상도 더욱더 줄이고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잘 진행이 되어 가는지 우리 한번 같이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